얘는 닌텐도 스위치이고 얘는 X51입니다. 디자인이 해도 너무했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워키디의 X51이라는 휴대용 레트로 게임기를 준비했어요. 이건데 플스 1용 게임까지도 돌아가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기준으로 5만원대 가격을 갖고 있는 기기예요. 장점과 단점이 극명하게 나뉘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리뷰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시작합니다. 파워키디 X51 요런 노란색 상자에 처음 구입하면 들어가 있어요. 상자 안에는 USB-C 타입 케이블이랑 지금 보시는 설명서 그리고 QC 카드 같은 종이들이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는 영문과 중문까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본 제품의 디자인을 보도록 하죠. 자, 요런 모습이에요. 딱 보면 연상이 되실 텐데 닌텐도 스위치를 같이 한번 더 볼게요. 전면을 얼핏 보면 너무 닮았죠. 물론 X51 쪽이 십자 방향키가 채택이 되었고 찬찬히 보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컨트롤부 특유의 색 배치 때문에 생각 없이 봤을 땐 이거 스위치 미니 같은 걸 닌텐도에서 출시한 건가 싶은 생각까지도 들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실 이 블루 앤 레드 컬러 외에 그냥 블랙, 또 옐로우, 그린 앤 블루 이렇게 추가 컬러들이 있는데 제가 이 물건을 구매할 당시까지만 해도 동일 가격대에선 다른 색은 다 품절이었고 이 컬러만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공홈에 들어가 보면 아실 텐데 이 블루 앤 레드 컬러가 이 제품의 대표 컬러인 듯 합니다. 설명 페이지가 이 컬러의 제품으로 대부분 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조하세요. 기기 스펙을 보죠. 전면부 화면은 5인치 IPS 디스플레이이고 800에 480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CPU는 코텍스 A9 900MHz, 램은 LPDDR2 128MB입니다. 리눅스 기반의 파워키디 자체 제작 OS를 쓰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별도의 커스텀 OS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조하시고 배터리 용량이 공홈에는 2500mAh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본 제품 뒤편에는 3000mAh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품 전기와 후기로 기기가 좀 나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후기 쪽 제품이 3000mAh 배터리를 적용하면서 그런데 공홈 정보 업데이트는 하지 않은 건가 추측됩니다. 차징은 1.5A까지 지원합니다. 전면부터 자세히 보죠. 이 기기의 장점인데 두 개의 아날로그 스틱을 갖고 있고 가로로 길쭉한 형태라서 말하자면 가격과 스펙상 경쟁 포지션이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기기인 엠버닉 RG35XX. 사실 인지도는 엠버닉이 훨씬 높죠. 그리고 RG35XX가 램 쪽에서도 더 강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 녀석보다 컨트롤 편의성은 차이 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좌측에는 십자 방향키와 아래에 리턴 버튼, 우측에는 A, B, X, Y 키와 셀렉트, 스타트 버튼, 하단 양쪽에는 스피커가 위치해요. 좌측면에는 볼륨 레버가 있어요. 이걸로 스피커의 소리를 조절합니다.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리셋 버튼이 있어요. 요 네모난 게 전원 버튼입니다. 뒤쪽에는 파워키디 로고와 모델명 그리고 배터리 표기, 양쪽에 살짝 돌출된 고무 범퍼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실제 게임할 때 요 두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에요. 그립감을 높여주고 기기의 추락도 방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L1, L2, R1, R2 버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게임 컨트롤용으로 총 8개의 버튼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상단에는 TF카드 슬롯, 이건 너무 딥하게 가면 네이밍 유래를 다 말씀드려야 되니까 넘어가고 간단하게 트랜스 플래시 카드의 약자입니다. 일반 사용자들은 마이크로 SD카드에 과거 초창기 이름이 TF카드였다라는 정도로 이해하면 충분하고 이곳에도 그냥 스마트폰에 넣으시는 그 마이크로 SD카드를 체결하면 되세요. 저는 구매 시 같이 주문했던 64기가짜리 게임이 포함된 마이크로 SD카드를 체결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는 미니 HDMI 포트, TV나 모니터 연결 시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USB-C 타입 포트, 이 포트로 충전을 진행해요. 3.5파이 이어폰 잭, 그리고 양 사이드에 USB-A 타입 포트가 있는데 이건 별도의 컨트롤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제 기기를 한번 켜고 보죠. 전원 버튼을 5초 정도 꾹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기기가 켜집니다. 현재 웰컴이라고 들어온 게 보이죠?
기기 구동에는 일정 이상 시간이 걸려요. 성격 급하신 분들은 답답하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로딩 진행이 완료되면 게임 리스트가 지금 보시듯 쫙 나와요. 상하 버튼으로 리스트를 한 칸씩 이동할 수 있고 좌우 버튼으로 게임 리스트 페이지 자체가 넘어갑니다. 한 번에 10개씩 게임 리스트를 넘기는 거예요. A 버튼을 누르면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고 B 버튼은 이전 메뉴, 그리고 X 버튼은 시스템 셋업, 셀렉트 버튼은 해당 게임을 즐겨찾기 항목에 넣을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설정한 게임은 옆에 보시듯이 하트가 표시돼요. 상단을 보면 리스트, 타입, 히스토리, 페이버릿, 검색, 파일 총 6가지의 메인 항목이 보이는데 R1과 L1 버튼을 이용해서 메인 항목을 이동합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일단 현재 리스트가 이 안에 든 모든 게임을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다음 타입. 고전 게임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실 텐데 지원하는 기종이라고 보면 무방합니다. 윗줄부터 순서대로 페미컴, 게임보이, 어드밴스, CPS는 캡콤 플레이 시스템이 아닐까 싶은데 캡콤 게임만 들어가 있다는 건 아니고 과거 캡콤 플레이 시스템이라는 아케이드 기판이 있었어요. 이걸 뜻하는 듯 보입니다. 다음은 슈퍼 페미컴, 메가드라이브, FBA는 파이널 번 알파를 뜻하는 걸로 보여요. 그리고 게임보이, 게임보이 컬러, 네오지오, 킹 오브 파이터 시리즈들이 전부 다 이 네오지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스테이션 1까지를 지원합니다. 히스토리는 내가 플레이했던 게임 목록을 쭉 볼 수 있고요. 페이버릿은 내가 즐겨찾기 설정을 했던 게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네오지오 게임이던 플스 게임이던 CPS 게임이던 셀렉트를 눌러서 즐겨찾기 마크를 해두면 이곳에 다 모입니다. 다음은 검색인데 영문으로 검색을 하면 리스트가 떠요. 근데 이게 터치패드도 아니고 실제로 쓰기에 제법 불편하더라고요. 전 잘 안 쓰는 기능이고 마지막 파일에서 파일 리스트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게임 롬 파일을 선택하면 플레이가 가능해져요. 이제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 보죠. X키를 누르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언어는 중문과 영문을 지원합니다. 기본 테마는 총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화면 밝기는 총 6단계를 지원하는데 저는 촬영을 위해서 밝기를 의도적으로 낮춰준 상태입니다. 더 밝게 만들면 그냥 화면을 밝게 할까 봐요. 이게 더 잘 보이네요. 자, 그리고 다음 백라이트 항목은 인게임이 아닌 상태에서 이 기기를 방치했을 때 백라이트 자동 오프 시간을 설정하는 거고 다음이 이어폰 볼륨인데 얘가 참 답답한 게 이어폰 사용 시 좌측에 볼륨 조절 레버로 이어폰 볼륨 컨트롤이 안 됩니다. 이어폰 사용 시엔 이 항목에 들어와서 조절을 해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둔 건지 모르겠어요. 참고로 이어폰 볼륨은 10에서 40까지로만 조절이 가능합니다. 볼륨을 아주 작게 낮추는 건 지원하지 않고 또 그냥 볼륨을 끌 수는 있어요. 싱크 게임 파일 리스트, X51은 원한다면 사용자가 따로 구한 롬 파일을 이 기기 해당 카테고리 폴더에 넣어서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때 넣은 파일을 기기에 연동시키면 리스트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다음은 세팅을 디폴트 상태로 돌리는 항목과 어드밴시드 모드에서는 내 기기의 인터페이스 버전, 메모리 카드의 용량과 잔여 용량을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인게임 상태에서 만질 수 있는 세팅들을 한번 보죠. 게임을 하나 선택해서 진입하고요. 이후 어느 상태에서든 좌측 하단에 리턴 버튼을 누르면 설정 항목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위에서부터 리스타트는 게임을 껐다가 켜는 거고 리턴 투 게임은 다시 인게임으로 진입. 다음으로 세이브와 로드가 보이는데 세이브는 내가 플레이하던 게임을 저장하는 거죠. 각 게임별로 세이브 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고 다음에 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아래쪽에 로드 프로그레스로 세이브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즉, 이 게임 저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가 막 섞여서 리스트에 뜨고 이러질 않아요. 이건 좋았습니다. 그 다음 세팅이 키 매핑 등의 설정을 하는 곳인데 사운드 아웃풋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게임 소리 자체를 켜고 끌 수가 있는 항목이에요. 키보드 매핑에 들어가 보면 세팅을 디폴트로 돌리거나 각 키를 나에게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면 X51 인터페이스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거의 다 본 건데 이제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많은 수의 유명 오락실 게임들이 몰려 들어가 있는 CPS 카테고리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한번 켜볼게요. 네, 리로 플레이를 해볼 건데
버튼 누를게요. 약손, 중손이죠. 그 다음 약발, 중발이에요. 그 외에 R1, R2 버튼을 누르면 공격이 나가질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를 떠올려보면 원래 스트리트 파이터 2는 6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기는 오락실 버전의 6버튼 게임들을 정상적으로 즐기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나 오만 짓을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방금 오락실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X51은 지원하는 기기에 따라 6버튼 그리고 8버튼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슈퍼 패미컴은 6버튼을, 플스는 8버튼을 지원하는 거예요. 슈퍼 패미컴 버전의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한번 구동시켜 볼게요. 네, 슈패미 버전입니다. 똑같이 류를 골랐고요. 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약손, 중손, 강발, L1이 강손이네요. 그리고 약발, 중발, 강발까지 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세팅으로 들어가셔서 키 매핑에 진입해 보세요. 그러면 슈퍼 패미컴은 총 4개의 기본 버튼과 L1, R1까지도 모두 매핑할 수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CPS 항목으로 들어가면 전면부 4개의 버튼만 이쪽에 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최대 4버튼까지만 쓸 수 있는가, 6버튼을 쓸 수 있는가, 8버튼 다 사용 가능한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점이 있는데 종스크롤 방식의 비행 슈팅 게임들의 경우 화면의 비율 조정이나 방향 전환이 불가능해서 가로로 넓적하게 늘려둔 화면을 보면서 플레이해야 합니다. 이게 횡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종스크롤 슈팅 게임은 아무래도 보기에 이질적이고 플레이도 좀 더 어렵거든요. 한번 플레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화면이 가로로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사실 이렇게 탐막이 많지 않은 게임에서는 그래도 할만한데 심하게 탐막이 많은 게임들의 경우에는 제법 불편하더라고요. 다른 분의 리뷰를 보니까 X51의 과거 버전의 경우엔 화면 비율 조정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능을 언제부턴가 빼고 파워키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특별히 패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찾지 못했고 파워키디 본사에 이메일로 질의를 했을 때 X51은 화면 비율 조절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건 특별히 해결도 불가능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제 몇 가지 게임의 플레이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원래 X51에는 한글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한글 게임을 원한다면 별도의 한글롬을 넣으셔야만 해요. 보고 오시죠. 플스 버전의 19452입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화면 비율 조정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게임 자체에서 좁은 화면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지금 보시듯이 화면 비율이 좁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게 보이죠?
한글 패치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요건 제가 별도로 집어 넣은 롬 파일이에요. 킹오파는 97까지 들어가 있고요. 캐딜락 앤 다이노소는 FBA 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농협. 어우. 아. 잘 보셨나요? 어릴 적에 오락실에서 즐기던 게임들 사실 웬만큼 다 들어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 드렸듯이 던전 앤 드래곤 2는 없었어요. 그리고 슈퍼슬램도 안 들어가 있는 걸 제가 넣어놓은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게임 하나를 플레이 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몇 개의 롬을 구해서 넣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되고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직접 롬을 넣으실 땐 아마도 비슷한 상황을 겪지 않겠나 싶고 한글롬의 경우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식인데 파일명과 폴더명은 한글로 해도 X51 자체에서 다 인식되고 리스트에도 한글 제목으로 뜨더라고요. 그리고 플스롬의 경우에는 특히 안 돌아가거나 돌아가도 중간에 멈춘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고 기본 탑재된 롬도 특히 플스롬의 경우에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게 게임에서 나와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갈 때 기기가 자동으로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경우였고 게임 중에 그냥 멈추거나 튕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디테일 뷰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죠? 이 점 꼭 말씀드릴게요. 게임 롬 어디서 구하는가? 이런 영상에서 제가 그걸 알려드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댓글 문의 삼가해 주시고 저는 파워키디 직원이 아니고 그냥 리뷰어입니다. 레트로 게임기라는 물건 자체가 롬 파일에 따라 구동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존재하고 특히 이렇게 가격이 저렴한 기기는 불량 확률이 상존해요 해서 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파워키디 쪽에 문의해 주셔야 돼요. 제가 사용 중에 겪은 문제점들은 이미 앞에서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간 게임들은 일단 철권, 기본 탑재가 안 되어 있고 킹오파는 97까지 네오지오에 들어가 있더군요. 천지를 먹다 2는 플스에, 캐딜락 앤 다이노소어는 파이널 번 알파에 뭐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앞에서 언급드렸듯 종스크롤 비행 슈팅 게임을 할 때 기본 화면 비율이 참 별론데 변경도 불가능해요. 다행히 플스 쪽에 1945랑 1945-2가 들어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이건 게임 자체에서 좁은 화면으로 만들어져 있더군요. 제가 같이 구입한 64기가 게임 마이크로 SD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CPS에서는 6버튼 지원이 안 된다는 점도 문제죠. 이 두 가지가 가장 컸었고 또 국내에 판매 중인 유명 기기, 미유미니라던가 엠버니 계열 기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소위 한방팩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내에서 제작해서 파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걸 사면 한글화된 롬 파일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한데 이 X51은 그게 없습니다. 한글화 게임 플레이를 하려면 직접 실패를 거듭하면서 롬 파일을 구해서 되는 걸 찾을 때까지 막 밀어 넣어야 해요. 내장된 스피커는 아래쪽 좌우에 하나씩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음질에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허접한 스피커가 있다. 게임할 때 소리가 들린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구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소리의 음량 자체는 충분히 크게도 조절 가능합니다. 바디 프레임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막 견고한 느낌을 주고 이렇진 않아요.
장점은 일단 싸다. 알리에서 현재 5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데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크다. 요 정도 되면 SFC 롤플레잉 게임들도 텍스트를 보는데 별 불편함이 없는 사이즈입니다. 좋았고 시야각도 플레이하는 입장에선 딱히 불만을 갖기 어려웠어요. 화면 세팅도 충분히 밝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게임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드렸듯 아쉬운 대로 CPS 6버튼 미지원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SFC는 6버튼을 지원하고 스트리트 파이터가 그 SFC 쪽에 들어가 있다. 막 이런 식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립감과 플레이 시 조작의 편의성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미유민이나 RG35XX 처럼 컨트롤러가 화면 아래쪽에 몰려있는 기기들에 비해선 그럴 수밖에 없죠. 버튼감은 좋다고 할 수까지는 없지만 이런 가격의 기기들의 특별히 좋은 버튼감까지를 기대하는 건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파워키디에서 새로운 기기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 이 기기 자체로 보면 뭔가 왜 이렇게 만들었고 왜 개선을 하지 않지? 아, 불만이야 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점들의 경우 가격을 생각해야 인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가격이 더 높은 기기들의 경우 화면 크고 조작성 좋고 PSP는 물론 플스2 게임까지도 돌아가는 레트로 게임기들이 많으니까요. 자, 지금까지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과 구독, 알림 버튼 클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